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 결국 쇠하지요. 생로병사의 원칙을, 그 대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죽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적어도 60대까지는, 한 70세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걷고 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늦어져서 80대까지도, 한 80세까지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은 80이 넘으면 급노화가 됩니다. 급노화.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급노화가 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입니다. 이자는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이자가 잘 걷지를 못한답니다. 신발 신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살이 또 많이 쪄서 폐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자가 건강관리를 아주 신경 써서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의도에서 여의도 공원을 갔다 몇 바퀴를 돈다, 어쩌고 가, 그리고 주말마다 무슨 목포를 간다, 하여튼 그런 자인데, 이자도 이제 83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자가 급노화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하나의 그 예를 들까요? 고 뽀빠이 이상용 선생,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반년 전에 우리 강신업 TV 방송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명사 초청에 나오셔서 참 재미있는 유머를 들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뽀빠이 하면 건강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전히 입담도 좋고 여전히 또 운동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또 이 근력 운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못 걸으면 그거는 급노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 이 근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부친께서 여전히 근력 좋으시지? 아버지 근력 좋으시냐? 근력 좋으시냐? 이 말이 근력 다리 힘 있냐 아버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노화해가지고 잘 못 움직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 잘 움직이시고 근력 좋으시냐, 근력, 그게 인사예요. 옛날에 이 인사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옛날에 어렸던 시절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은 잡수셨는지, 그게 진지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말이 된 거야. 아버지 근력 좋으시냐? 여전히 그것도 건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근력이 없으면 결국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런데 박지원이가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인간이 입만 살아서 여전히 지금도 좀 해봤으면, 국회의장을 해봤으면, 우원식 다음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재학 시인이 박지원도 세상을 떠나는가라는 글을 썼는데요. 물론 박지원이 지금 근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쓴 건지 아닌지는 몰라 제가. 어쨌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딱 제가 들은 정보와 일치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재학 시인은 뭐라고 썼을까요? 보겠습니다. 누구든 죽음의 자리로 모이지 않는 생명은 없다. 결국 다 죽음의 자리로 간다. 굴 하늘을 한해 사무치듯 휘젓고 가는 물가치에도 날개를 접을 때가 온다. 올 여름이 시작할 무렵 나의 작은 과선에서 삶을 즐기던 놈들이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땅바닥에 배를 뒤집고 누워 있었다. 죽었다 이 말이야. 생명이 떠날 때는 자신의 소리와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소리를 삼키고 그림자를 걷어가는 것이 죽음의 일이라. 다음 날부터 우리 과산에는 물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비행운처럼 공간을 가로지르던 까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물가치가 와서 울더니 죽어서 나자빠 있더라. 배를 갖다가 들이대고 있더라 하늘로. 박지원도 지금은 소리와 그림자와 함께 존재하며 살고 있으리라. 그가 물가치처럼 과선의 과일들을 파먹고 머루송이에 깊은 상처기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워하디 가련한 그 삶에 대해서 이젠 이별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전해줘야겠다. 아는 거야. 박지원 이 인간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거야. 역시 정재학 시인 대단합니다. 비전형 장기수 안학섭은 1993년 북송 때 이모와 더불어 북으로 가지 않았다. 이 땅에 남아서 미국 제국주의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사명을 다하고 싶다고 했었다. 미제와 싸우기 위해 북송을 거부한 삶이 자랑스러웠으리라. 스스로는 혁명가이자 애국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3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서 반미운동을 벌였고 친북 종북 활동에 전념했으리라. 그리고 이제 와서 90살을 넘기자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가고 싶다고 한다. 그도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일성 묘소에서 그동안의 전과를 보고한 뒤 생을 마치고 싶을 것이리라. 가여운 것은 우리 민족의 적은 미제가 아니라 소련이었고, 공산주의자였음을 타도해야 할 대상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음을 몰랐던 것이다. 그 착각 속에서 90년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애처로운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무지라 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점이 그를 사로잡았던 인생, 그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선택하여 걸었던 죄인이다. 그러나 이 임무는 63명의 동지들과 북으로 갔다.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이 임무는 갔다 이거야.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잘못된 선택을 참여하며 삶을 마친 사람이다. 그는 북한 감옥을 보고 나서 여기선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거란 말을 남겼다. 그러나 안학섭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 결국 착각을 자랑으로 여기며 떠나리라. 이 임무는 북으로 가서 죽고 안학섭은 여기 남아서 죽고, 어쨌든 간에 이 임무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라도 있었지만, 안학섭은 그런 기회도 없이 결국은 죽으리라. 박지원도 비전형 장기수 안학섭과 대동소이한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박지원 불쌍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언론사 사장단 46명을 북으로 데리고 가서 김정일 앞에 남북 공동 합의문을 바친 그 애석한 노력은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일 수 없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일 수가 없다 이거야. 박지원의 부친 박종식의 뒤를 이어 박지원의 부친도 이것도 2대에 걸친 좌익의 길이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 아버지가 좌익이었다 이거야. 박지원이가 아버지가. 박지원의 부친도 잘못 선택한 삶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이 안학섭과 다른 점은 그가 북한 동포의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알고도 저지른 죄와 모르고 저지른 죄의 차이. 과선의 물가치는 그곳의 과일들이 남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짐승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가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박지원이는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노차다는 것은 인간적인 아픔이다. 물가치는 죽음의 때에 이르러 뒤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애원도 원망도 없이 하얀 배를 보이며 허허히 떠나갔다. 물가치는 변명도 없이 죽어갔다 이거야. 박지원도 곧 그 늙은 배를 뒤집고 떠나야 한다. 늙어서 추하다는 것은 탐욕의 연장이다. 이젠 놓아야 하는 것이다. 박지원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야. 해남 땅에 홍수가 나서 수많은 군인들이 고통 속에 사망자가 났어도 이재명을 가장 많이 찍은 동네라 피해가 없다는 개망한 이 소리는 늙어서 추한 박지원의 모습이다. 해남에서 굉장히 홍수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그리고 사망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재명을 가장 많이 찍은 동네라서 피해가 없다 이따위 소리하고 아부나 하는 그런 노추한 인간이 바로 박지원이다. 나이 83세 기나긴 아군을 끌면서 여든을 넘겼으니 부족함은 없겠다. 다만 유시민의 말을 인용하면 이미 내가 썩은 인생이다. 썩은 네기의 분수를 모르고 선악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노년이 되었구나 싶다. 그리하여 박지원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이재명보다 20년을 앞선 나이가 부끄럽다. 김정은은 무려 40년이나 어린 후인이다. 뒤어오는 사람이다. 중공이 인류를 향해 사기친 가짜 전승절에 참석하여 김정은 위원장님을 2번이나 소리 높여 불렀지만 누가 박지원이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그 박지원의 말은 어떤 비극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지가 말한 거야. 지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님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야. 생명의 기가 빠져나가는
저자에겐 소리도 그림자도 점차 흐려지고 있다. 박지원의 목소리가 김정은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김정은은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즉 힘이 없어서 안 돌아봤다 이 말이야. 서로 들었다 해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박지원은 촛불 사그라드는 나이에 이르러 버림받은 혼이 되었겠다. 83세 늙은이가 부르는데 뭘 돌아볼 필요가 뭐냐 이 말이야. 영원히 살 것처럼 한때를 살았지만 박지원도 죽음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토록 친북 종북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바쳤지만 김정은은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부친 박종식의 자익활동으로 여자제에 걸렸다가 조모 집안의 도움으로 신원보증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장사로 성공하면서 한인회장이 되었고, 전두환 방미 때 충성을 바친 인물, 그리고 김대중을 만나 장관직에 오른 그 삶의 행로는 가히 파란만장이었으리라. 그러나 박지원의 삶이 남긴 그림자는 북한 핵 지원 같은 독한 반역이었고, 정치적 실수는 박근혜부터 윤석열 1위까지 무수한 족적을 남겼다. 한때는 필자에게 2번의 고소를 진행시켰고 그 과거는 엄정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필자에게 개인적인 사감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정작 시인의 얘기입니다. 어쩌면 박지원의 삶에 개인적인 동정과 우려를 보내줄 수도 있다. 세상은 돌을 던지며 마지막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눈물을 흘려줄 그 누구인들 없겠는가. 진중권이 말했던 것처럼 지겹게도 민주를 말하던 그 입도 소리를 삼키며 닫혀지리라. 세상을 바라보던 외눈박이 눈도 저기 흘러가는 구름마저 바라볼 수 없으리니 더 이상 사랑하는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마라. 박지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국정원장까지 지냈으니 저승까지 갖고 가야 할 짐들이 참 많겠구나. 혹여 저승길에 기다리는 이 있어 너의 죄를 묻거든 반드시 고개 숙여 사죄를 하되 거짓말은 하지 말거라. 색은 곧 공이 이러니 그 짐들 모두 초라한 허물이 되겠다.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야. 덧없이 가는 길 박지원을 조상하는 향불이 탈 때, 그러나 나라와 민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버림의 뒤끝에 남은 경멸만큼은 온전히 박지원의 묘비 위에 던져주리라. 더러운 놈이라고 말이야. 슬퍼하지 마라 박지원, 그대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2025년 9월 13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정재학 시인 박지원을 그냥 야 박지원 너 지금 죽는구나, 너 죽기 전에 이 말 듣고 가라. 자, 정재학 시인에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찬양의 글을 아무리 많이 적어주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재학 시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20원 좋습니다. 박지원 죽을 때가 되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지원 너 이제 간다. 근데 너 체업이 너무나 많으니 저승길에 얼마나 짐이 무거우냐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정말로 가장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박지원을 향하여 정재학 시인이 그야말로 추도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바치고 있는데 너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에 스토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강신업과 함께 갑시다. 강신업TV입니다.